요즘 건축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면 하나같이 너무 어렵다거나 특히 할 만한 일이 없다고들 합니다. 경제와 부동산 경기는 침체되었고 분양이나 임대, 매매도 안 되는데 공사비는 엄청 많이 올랐으며 특히 대출도 어려워 공사자금 마련이 어려우니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수익성 사업이 있는데 그것은 본 채널에서 강조하고 있는 기존 건물의 용도 변경과 리모델링 등 기존 건물을 활용하는 사업으로 오늘은 지난 영상에 이어서 이런 기존 건물을 활용해서 대박을 난 사례와 아이디어에 대해서 소개하고자 합니다. 안녕하세요. 타스 건축사무소의 김인환 건축사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대박나는 기존 건물 활용 사례와 아이디어 소개 2라는 주제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런 사례와 상품화 아이디어는 신축을 하거나 특히 기존 건물의 용도 변경 등의 성패를 좌우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인데, 그러니까 아무리 좋고 싼 건물이라도 과연 어떤 용도로 신축을 하거나 용도 변경과 리모델링을 하느냐가 분양이나 임대, 매매 등 기존 건물의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상품화 아이디어이기 때문으로 아마도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참고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아무쪼록 이 어려운 시기에 수익형 건축사업이나 불법 건물, 특히 경매나 공매에 관심을 가지신 분, 그리고 이런 건축에 투자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먼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보유하신 땅이나 취득하고자 하는 대지에 대한 기본 설계, 즉 가설계를 해보시기를 원하시거나 또는 경매나 공매 그리고 위반 건축물 등으로 용도 변경이나 리모델링 등이 필요하신 분은 본 영상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연락처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기본 설계를 해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는 딱딱한 제 목소리보다 더 부드럽고 듣기 쉬운 목소리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으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부탁드리며 순서에 따라서 첫째로 폐업과 사업성이 떨어져 방치된 기존 건물들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산업화와 개발 시대를 거치면서 지을만한 건물은 많이 건축된 가운데 이런 기존 건물들 가운데는 경제 상황과 특히 사회와 인구 구조 변화로 사업이 안 되어 폐업을 하거나 임대가 나가지 않아 빈 건물이나 공실인 건물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체로 이러한 건물들은 임대가 나가지도 않을 뿐 아니라 싸게 내놔도 팔리지도 않아 애를 먹고 있는 건물들이 많아 경매나 공매 시장에는 이런 건물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건물들은 또 많이 낡았거나 외관이나 평면 구조 등이 현실에 맞지 않은 반면 주차장 설치 기준 등 건축 관련 법에 있어서는 강화된 최근 기준보다 유리하여 이런 건물을 헐고 신축하는 대신 구조 안전 등에 큰 문제가 없다면 구조 보강 등과 함께 리모델링을 잘한다면 방치된 건물의 가치를 상승시킬 수 있는데 잘하는 경우 공사비나 설계, 허가와 공사기간 등 전체 사업기간, 그리고 건축 허가와 사용 승인 등 행정 절차를 대폭 절약하는 장점도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는 싸게 구입하는 것보다 상품화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그렇게 낡고 방치된 건물을 과연 어떤 새로운 용도로 또 그런 용도의 컨셉에 맞게 리모델링을 하느냐가 아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그런 건물을 싸게 매입하거나 아주 낮은 금액으로 경매에서 낙찰을 받는 것 이상으로 상품화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는 것인데, 만약 획기적인 아이디어만 있다면 물론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구입하는 것이 좋지만 지나치게 싸고 낮은 금액으로 매입을 하거나 경매에서 입찰을 하지 않아도 보다 공격적으로 매입을 추진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에서 시장 조사나 가격 조사 등을 철저히 하는 것은 당연하고 특히 아래에서 소개하는 사례와 같은 아이디어를 참고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는 세 번째로 지난 영상에서 소개한 사례들에 이어서 오늘은 다음과 같은 사례와 아이디어를 소개해 보겠습니다. 먼저 지방의 낡은 한옥 카페와 게스트하우스로 용도 변경과 리모델링을 한 사례를 소개하겠습니다. 이 투자가는 경매로 지방 소도시의 한옥을 아주 헐값에 낙찰받았습니다. 아마 경매나 공매를 해보신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아파트나 다세대 등의 경매는 경쟁도 치열하여 나오기가 무섭게 높은 입찰가로 낙찰됩니다. 그러나 건축적으로 문제가 있는 그러니까 용도 변경이나 리모델링 공사, 위반 또는 불법 건축물, 장기, 미사용 승인 건물 등의 물건은 일반 경매인들이 범접하기 어려워 심한 경우
감정가의 40 내지 50% 정도의 낙찰받을 수 있는 건물이 많습니다. 이 한옥도 그 대표적인 사례로 아주 오래된 이 한옥은 구조적으로는 튼튼했지만 현대적 편의시설이 전혀 없고 활용도가 떨어져 특히 주택 본연의 용도로는 사용하기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즉 상품화할 용도도 한정되다 보니 유찰이 거듭되어 이 투자가는 아주 헐값으로 낙찰받아 1억 5천여만 원을 들여 전통미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현대적 기능을 추가했습니다. 대청마루는 그대로 보존하면서 마당 쪽으로 확장하여 카페를 만들고 부엌은 현대식으로 개조해 전통차와 한과를 직접 만들 수 있게 했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정원을 조성하여 야외 카페로, 사랑방에는 전통 체험 프로그램을 위한 공간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학생들과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한복 체험, 다도 체험, 한국 전통놀이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또한 이 투자가는 어느 정도 입소문이 나자 한옥과 붙어있는 낡은 주택을 매입하여 외국인과 단기 여행자들의 숙소, 즉 게스트하우스로 카페와 연계시켰는데 이 두 용도의 건물이 서로 상승 효과까지 발휘하게 하였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코로나19 이전에는 외국인 관광객이 주 고객이었지만 최근에는 우리나라 학생들과 젊은이들의 전통 체험 수요가 늘어나면서 서울과 수도권 등 지방에서까지 입소문을 타 오히려 매출도 증가하고 마을에 활기를 불어넣는 효과까지 발휘하였습니다. 현재는 최초 기대보다는 달리 예상 밖의 매출을 기록하며 특히 주말 체험 프로그램은 항상 예약이 꽉 찬 상태입니다. 이는 특히 인구 소멸 문제가 심각한 지방 도시와 마을을 전통과 현대를 조화롭게 결합하여 상품화한 것이 차별화 포인트가 된 사례로 인구 소멸 문제가 심각한 여타 지방 도시와 마을을 활성화시키는데 좋은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는 옛날 미용실을 브런치 카페로 용도 변경과 리모델링을 한 사례를 소개하겠는데 40대 중반의 투자가는 강북구에서 40년간 운영되던 어느 미용실이 폐업하는 것을 보고 특별한 아이디어를 떠올렸습니다. 미용실 특유의 둥근 거울들과 빨간 의자, 그리고 체크 무늬 바닥이 주는 레트로한 감성을 그대로 살려 브런치 카페로 만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투자가는 4천여만 원을 투자해 용도 변경과 리모델링에 착수했습니다. 기존 미용실의 거울과 세면대를 그대로 보존하되 세면대는 음료 제조 공간으로 활용하고 거울 앞 의자들은 바 좌석으로 만들었습니다. 험 기계가 있던 자리에는 아늑한 부스 좌석을 설치했고 미용실 특유의 파스텔 톤 컬러를 유지하면서 조명만 따뜻하게 받고 할머니 파마집이라는 콘셉트로 메뉴도 구성했습니다. 파마빵, 염색 라떼, 커팅 샐러드 등 미용실과 관련된 이름들로 브런치 메뉴를 만들어 화제성을 높여 특히 중장년층에게는 향수를, 젊은 세대에게는 신선함을 동시에 제공했습니다. 개업 6개월 만에 지역의 핫플레이스가 되었고 특히 40, 50대 여성 고객들이 어릴 때 엄마 손잡고 다니던 미용실 같다며 단골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월 평균 600여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주말에는 예약 없이는 자리 잡기 힘들 정도입니다. 이 사례는 기존 건물과 시설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특히 세대를 아우르는 추억과 감성을 건드린 컨셉이 성공 비결이라고 할 수 있어 어떤 상품으로 용도를 정하느냐라는 아이디어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는 사례입니다. 이번에는 창고 건물을 음악 살롱으로 용도 변경과 리모델링을 한 사례입니다. 바이올리니스트였던 30대 후반의 어느 연주자는 연주 활동만으로는 생계가 어려워 투잡을 할 만한 일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경기도 하남의 그린벨트에 있는 20여 년간 방치된 소형 창고를 경매를 통하여 아주 싼 값에 낙찰받았습니다. 이는 위에서 처음 소개한 경매에 나온 한옥과 같이 이 창고는 건축적으로 문제가 있었습니다. 불법증, 개축 등으로 위반 건축물인데다 또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 위치하여 건축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있다 보니 일반 경매인들이 관심을 기울이지 않아 감정가의 무려 30% 후반이라는 헐값에 낙찰받은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건축 관련 범과 구조안전 등 건축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들은 입찰 참가, 전 건축사의 자문과 검토를 받아야 하는 것은 필수였으며 특히 80평 규모의 이 창고는 방음이 잘 되어 있고 높은 천장을 가지고 있어 음악 공간으로는 최적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창고를 총 1억여 원을 들여 음악을 중심으로 한 복합 문화 공간과 카페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공사비나 공사기간을 줄이기 위해 창고의 산업적 느낌은 그대로 유지하되 음향시설을 보강하고 무대와 객석을 갖춘 소규모 콘서트홀로 만들었습니다. 낮에는 카페로, 저녁에는 공연장으로 운영하는 투트랙 전략을 택했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저녁에는 클래식 연주회를 열어 때때로 자신이 연주 활동도 이어가고 주말 오후에는 재즈나 포크 공연을 개최합니다. 또한 평일에는 악기 레슨과 음악 이론 강의도 진행합니다. 특히 직장인을 위한 저녁 클래식이라는 콘셉트로 1시간짜리 공연을 기획해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월 평균 카페 수익, 공연 수익, 레슨 수익으로 예상 밖의 매출을 올려 여유로운 연주자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는 자신의 전문성과 단순한 카페나 공연장이 아니라 음악을 통한 소통의 공간을 만든 차별화 요소를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가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이런 사례는 제가 얼마 전 여행을 한 청산도 어느 마을 꼭대기에 위치한 카페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아닐까 합니다. 그러니까 그 카페는 완전히 철골로 된 창고 건물을 각종 인테리어 소품들로 꾸몄던데 많은 돈을 들이지도 않고 꾸민 데다 커피값은 도시와 비슷하던데. 저는 이 카페를 보고 많은 아이디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또 이번에는 폐업 식당을 수제 맥주집과 카페로 활용한 사례로 20년 넘게 운영되던 음식점이 문을 닫게 되자 맥주 마니아였던 투자가 이 공간을 헐값에 인수하였습니다. 식당의 기본 인프라는 그대로 두고 홈브루잉 시설을 추가해 수제 맥주집으로 만들자는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는 약 50여 평 규모 식당을 3천여만 원에 용도 변경과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기존 식당의 아늑한 분위기는 유지하되 한쪽 벽면을 투명 유리로 교체해 맥주 제조 과정을 볼 수 있게 하고 주방에 냄비가 있던 자리에는 맥주 탱크를 반찬 진열되는 맥주잔 진열장으로 바꿨습니다. 기존의 좌식 테이블은 그대로 두어 편안한 분위기의 맥주홀과 카페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메뉴는 자체 제조한 5종류의 수제 맥주와 커피를 중심으로 하고 안주는 간단한 치킨과 소시지 정도로 구성했습니다. 특히 매월 새로운 시즌 맥주를 출시해 단골 고객들의 재방문을 유도했습니다. 할매 맥주 카페라는 브랜드명으로 기존 할매 식당의 정취를 살린 마케팅도 펼쳤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개업 1년 차부터 흑자를 기록했고 현재 월 평균 500여만 원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직장인과 주간에는 주부들이 들르는 단골집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이는 곳곳에 영업이 안 되어 방치된 음식점 등을 기존 공간의 정서를 해치지 않으면서 새로운 가치를 더한 것이 성공 요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옛날 사진관을 갤러리 카페로 용도 변경과 리모델링을 한 사례입니다. 어느 40대 사진작가는 사진 작업을 하면서 늘 자신만의 전시 공간을 꿈꿔왔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서대문구에서 50년간 운영되던 사진관이 디지털 시대를 못 견디고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물건은 비록 낡았지만 사진관 특유의 분위기와 장비들이 예술적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약 5천여만 원을 투자하여 갤러리 겸 카페로 용도 변경과 리모델링했는데 기존의 현상실은 암실 체험 공간으로 촬영 스튜디오는 전시 공간으로 바꿨습니다. 오래된 카메라들과 현상 장비들은 그대로 보존해 인테리어 소품으로 활용하고 특히 흑백 사진 현상 과정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차별화했습니다. 또한 카페 메뉴도 사진과 연관된 이름들로 구성하여 세피아 라떼, 흑백 아메리카노, 컬러 필름 프라푸치노 등으로 네이밍에 재미를 더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새로운 사진작가의 작품을 전시하고 사진 관련 워크숍과 강의도 개최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개업 후 사진 애호가들과 예술인들뿐 아니라 사진을 찍으러 오는 고객들, 특히 특이한 카페를 이용하는 손님들 사이에서 입소문을 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중장년층들에게는 추억의 공간으로, 젊은 세대들에게는 아날로그, 감성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는 월 평균 480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흑자 운영 중인데 이는 사라져가는 아날로그 문화를 보존하면서 새로운 가치를 창조한 것이 주요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영업이 안 되는 철제 가공소를 플랜트 카페로 활용한 사례입니다. 이 사례자는 대학에서 원예학을 전공한 후 식물 관련 사업을 하려고 하던 중 강북에 있는 60년간 운영되던 대성 철물점이 문을 닫는다는 소식을 듣고 이곳을 식물 카페로 만들어보자는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철물점의 선반과 창고 시설이 식물을
진열하고 관리하기에 최적이라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하여 리모델링비와 전시용 식물 구입비로 약 2억 원을 투자해 정글 카페로 탈바꿈시켰습니다. 기존 가공소의 높은 선반들은 그대로 두고 다양한 식물들을 진열하였고, 공구들이 걸려있던 벽면에는 행잉 플랜트를 작업대는 분갈이 체험 공간으로 활용했습니다. 창고는 식물 관리실로 만들어 고객들이 식물 케어 과정을 체험해 볼 수 있게 했습니다. 카페 메뉴도 식물과 연관된 건강한 음료들로 구성하여 각종 허브차와 식물서, 우유로 만든 라떼, 식물 추출물이 들어간 스무디 등으로 차별화했습니다. 또한 가장 인기 있는 서비스는 나만의 화분 만들기 체험으로 커피 한 잔 값의 분갈이 체험과 식물 관리법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였습니다. 개업 후 식물 애호가들 뿐 아니라 일반적인 카페의 다른 분위기로 고객들 사이에서 빠르게 입소문이 났고, 특히 반려식물을 키우는 1인 가구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그리하여 현재 월 평균 600여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며 식물 판매와 체험 프로그램, 카페 운영을 통한 복합 수익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이 사례는 도시인들의 자연에 대한 갈증을 해소하는 공간을 만든 것이 성공 비결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제까지 첫 번째로 폐업과 사업성이 떨어져 방치된 기존 건물 등에 대해서, 두 번째로는 싸게 구입하는 것보다 상품화 아이디어가 중요하다는 데 대해서 살펴보았고, 또 세 번째로 실제 이런 기존 건물을 활용한 사례와 아이디어를 설명드렸는데, 그러니까 한옥을 한옥 카페와 게스트하우스로, 또 옛날 미용실을 브런치 카페로, 또 어떤 음악가가 창고 건물을 음악살롱으로 용도 변경과 리모델링을 한 사례를, 또 폐업한 식당을 수제 맥주집과 카페로 활용한 사례, 그리고 옛날 사진관을 갤러리 카페로, 또 영업이 안 되는 철제 가공소를 프렌트 카페로 용도 변경한 사례까지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사실 이러한 사례는 이 외에도 폐업한 모텔 건물, 공사 중 중단된 건물, 빈 사무실로 방치된 업무시설 등을 임대인 기숙사나 고시원 등으로 재활용한 사례 등이 많은데, 다음 영상에서는 이러한 건물 하나하나에 대해서 용도 변경과 리모델링을 한 사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영상이 여러분들의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혹시 오늘 영상에 대한 의견이나 경험담 등이 있으시면 선플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에 대해서 성실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 또 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혹시 보유하신 땅에 대한 기본 설계, 즉 가설계를 해보시길 원하시거나, 또는 기존 건축물이나 경매 등을 통해 용도 변경을 하거나 리모델링 등이 필요하신 분, 그리고 일반 건축물과 수익형 건물 등의 용도 변경이나 리모델링 등이 필요해서 아래 더보기에 적어둔 연락처나 이메일로 연락을 주시면 이에 따른 기본 설계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이것으로 줄이도록 하겠고,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